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프로젝트 관리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결정을 했으면, 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로 넘어가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그럼 뭘 하는 걸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죠. 뭔가 이제 의뢰를 받았으니까 주어진 기간 내에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프로젝트 관리라고 한다 그죠. 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활동하는 건데,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 뭘 관리하냐라는 거죠. 네, 자, 살펴봅니다. 계획을 관리를 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형상을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획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어진 계획대로 하겠다 그랬으면 잘 되고 있나 봐야죠. 네,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까지 개발하기로 이제 진도가 나가기로 했는데 그 진도가 잘 되고 있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일정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비용은 뭐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게 없나, 조직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품질에 대한 거는 품질에 대한 통제, 품질에 대한 보증, 품질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 이게 위험이다라는 거죠. 위험이 나타난 것에 대한 분석, 위험에 대한 관리를 계획을 한다. 이런 위험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라는 걸 하는 거죠. 형상 관리에는 이제 유지 보수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프로젝트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3P가 있습니다. 3P. 여러분, 3P. 왜 3P라 그럴까요? 여러분, 네, 다 P자로 시작하니까 3P라고 한 거예요. 자, P, 사람, 프로그램, 문제, 프로세스. 자, 효과적인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를 위해서 3P가 필요하다. 사람, 즉 인적 자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다. 솔직히 이제 책상하고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인적 자원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입니다.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인식하는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항상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한 필요한 전반적인 이제 작업 계획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이제 계획 수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은 뭐냐면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을 합니다. 어디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거고, 필요한 자원은, 비용은 언제까지 일정, 이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뢰자한테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죠. 네,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합니다. 영역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첫 번째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역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요소는 처리될 데이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어떤 기능이 되도록 하겠다, 성능,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인터페이스, 신뢰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인터페이스에 이제 포함될 사항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제어되는 장치, 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순서적인 연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소통을 한다, 뭐 연결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간접적으로 제어되는 장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네, 순서적인 연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원에 대한 추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합니다. 뭐가 필요해? 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몇 사람이 필요하지? 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되겠죠.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필요해? 라는 거죠. 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원수, 조직을 결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원입니다. 재사용을 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요소.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 부분은 우리 개발에 필요하니까 재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자원입니다. 뭐가 필요해? 하드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언제 필요해? 라는 필요한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자원 추산이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얼마면 돼?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얼마면 되는 아니라 뭐가 필요해?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젝트 추산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이제 비용을 이게 얼마면 돼요? 네,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면 돼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미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적이 있겠죠. 네,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제 참고하는 거고,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이제 작게 분리를 해가지고 예측하는 분해 기법을 사용한다 그죠. 큰 덩어리 2년 동안 이제 개발 완료가 될 건데 비용을 산출하려니까 대책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보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쪼개보는 거죠. 얘가 며칠 걸렸다, 얘가 며칠 걸렸다 나오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어때요? 총 얼마네요? 이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하다가 이제 총 합하니까 얼마면 돼가 나오겠죠. 그럼 분해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 이상의 경험적 예측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한다. 또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이제 추산을 한다 그러죠. 어떻게 추산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레포트 좀 대신 해줘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비용은 얼마를 청구할 것이냐 나름대로 이제 계산법이 있겠죠. 이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해서 추산할 수가 있어요라는 겁니다. 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복잡도가 얼마가 되고 얼마나 복잡한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친구 레포트를 대신해주는 그 개념하고 우주선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복잡도, 규모, 네. 구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 네. 과정 정보에 대한 가용성,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참고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진짜는 이제 중요한 부분 뒤쪽에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정에 대한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하나 지어요, 또는 건물을 하나 지어요, 놀이터를 하나 지어요라고 했을 때 계획서가 이제 앞에 이제 벽보에 붙어져 있죠. 언제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 궁금하죠. 일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해 기법을 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소작업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순서, 일정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법칙이 있냐면 이제 브룩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브룩스의 법칙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지 되는데요. 근데 12월까지 개발이 완료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돼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12월까지 완료를 못하면 이제 내가 또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이 11월인단 말이에요. 11월인데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자, 내가 5명을 추가로 투입해 줄 테니까 빨리 완료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5명을 이제 새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새로 투입. 과연 이거는 현명한 방법일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2년이 걸렸어요. 이제 지금이 11월인 거죠. 한 달만 있으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네, 안 된다라는 거죠. 브룩스는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것. 이 5명이 새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으면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힘을 썼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막바지가 된 것에 대한 기존에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것을 어때요? 다 처음부터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한 것을 이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분석할 수 있나요? 그만큼 천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몇 달, 며칠 걸려요.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감 날짜가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은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팀원들 간에 이렇게 단합이 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 5명이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멤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여기 기존에 있는 멤버 입장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반가울까요? 아니죠. 우리끼리 다 개발해 놓은 거를 이제 막바지에 이 사람들이 딱 투입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까요?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이 될 경우 작업에 대한 적응 시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정은 더욱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에 혼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브룩스가 말을 해서 브룩스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떠세요? 별로 반응을 안 보이겠죠? 근데 브룩스라는 똑같은 말을 브룩스라는 사람이 하니까 브룩스의 법칙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브룩스의 법칙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브룩스의 법칙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일정에 대해서 며칠 걸려요 라는 걸 계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는 WBS, KBS, SBS도 아니고 WBS, 네, 그 다음에 PRT, CPM, 네, 그리고 간트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고 이 방법대로 일정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 하나 짓는데요. 여기 아파트 짓는데 며칠 걸려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런 도구 기법을 이용을 하면 며칠 걸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WBS입니다. WBS는 개발 프로젝트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소작업으로 나눈다 그거죠. 이런 소작업들을 계층적인 구조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나누어진 작업 단위로 일정에 의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덩어리예요. 자, 아파트 하나 지을 겁니다. 며칠 걸려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한 소작업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요. 나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또 소작업대로 또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얘가 며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창문 다는데 며칠이고요. 장판 가는데 며칠이고요. 그다음 처심 심는데 며칠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으면 전체적으로 며칠 걸려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KBS, SBS도 아니고 WBS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T, CPM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 진행 일정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작업마다 진행되는 기간, 또 여유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주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4월 7일까지는 주고요. 늦어도 며칠까지는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유 기간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을 휴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자, PRT하고 CPM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CPM이 더 문제 잘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데 CPM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PRT하고 CPM이 있는데 자, 비슷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CPM은 이제 예측이 이제 어려워요. 딱 며칠까지 완료될지 잘 아리까리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CPM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확실한 경우에 이제 이용되는 방식이다. 자, 확실하지 않을 때는 PRT, 확실한 경우는 CPM을 사용한다. 거의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거의 같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PRT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PRT 방식은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경우 세 가지로 나타나요. 숫자가 세 가지가 적혀져 있죠. 낙관적인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다, 낙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관치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기간 예측이 어려운 소프트웨어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최소한 2일 만에 완성할 수 있고요. 늦어도 5일 만에 완성할 수 있고요. 뭐 평균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원 노드에다는 이제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적고 이 간선에다는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를 적어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정이 되는 경로, 어느 경로로 결정이 되는지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경로가 결코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뭐 선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제 완성을 할 것인지 또 작업 간의 상호 관련성, A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B를 할 거고 B가 마무리되면 C를 할 거예요. A가 마무리되면 B도 하고 D도 할 거예요. 이런 작업과 작업 간의 이제 상호 관련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바로 PERT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M 방식을 보겠습니다. CPM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임계 경로다라는 건데요. 이 이제 CPM이 뭐냐면 필요한 앞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방법인데 나타내는 이제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PERT 방식은요. 여러분 PERT 방식은 예측 시간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숫자가 세 가지가 적혀져 있죠. 네. 그런데 얘는 예측이 정확한 경우에 적혀지니까 딱 2일 만에 끝난다? 딱 3일 만에 끝난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측이 정확한 경우에는 CPM 방식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임계 경로가 뭐냐면 최장 경로입니다. 최장 경로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라는 건데요. 자, 얘는 이제 노드 작업을 나타내고 간선은 작업 사이에 대한 이제 전후 의존 관계를 나타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A가 끝난 다음에 B를 할 수가 있고 또 D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호 관련성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노드가 있고 박스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요. 원형 노드는 이제 각각의 작업을 나타내게 되고요. 작업에 대한 이름 또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박스 노드는 이제 중간 점검,
여기는 여기까지가 며칠 걸렸다. 박스노드 위에 예상 완료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한 이정표에서 모두 완료되어야지 다른 이정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얘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걸 지운 다음에 임계 경로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가는데 이틀이 걸린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이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이 가게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숫자 적어 볼게요.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3일 걸리고 이제 5일 걸리고 2일 걸리고 예, 3일 걸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3일 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5일이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럼 며칠 걸릴까? 세부적인 작업을 나열해 봤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거쳐서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2일 걸리고 2일 걸리고 3일 걸리고 3일이 걸려요. 자, 이렇게 하면 며칠인가요? 4일에다가 예, 6일이니까 10일이 걸려요 라고 되는 거죠. 이 파트로 오는 데는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 보세요. 2일 걸리고 2일 걸리고 3일 걸리고 5일 걸리는 파트. 자, 여기 이렇게 걸리는 파트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4일이 있군요. 4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는 거. 2, 3, 5, 4입니다. 그럼 며칠 걸려요? 14일이 걸리죠? 14일. 그럼 여기 도착하죠?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죠. 3일, 5일, 4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럼 며칠 걸려요? 네. 12일 걸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선은요, 10일이면 마무리되고요. 자, 이 선은요, 14일이면 마무리되고, 여기는요, 12일이면 마무리돼요. 그럼 여러분, 의뢰자한테 최종, 며칠 만에 최종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요? 1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얘네들은 아직 완성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늦은 날짜 14일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임계 경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있나요? 네, 임계 경로. 가장 늦게 완성되는 선들을 더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계 경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 수 있겠죠?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여기까지 이 줄은 지금 10일 만에 완성되고 얘는 14일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10일 만에 완성이 넘겨오는 거죠? 얘는 14일 만에, 얘는 12일 만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10일 만에 넘겨줘도 어차피 여기서는 최종 의뢰자한테는 14일 만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해도 되죠. 막말로 4일 동안은 놀아도 되는 거죠. 갑자기 직원이 저 휴가 좀 갔다 올게요 하면 이 선에 있는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어때요? 4일 동안의 휴가를 가져와도 일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는 거죠. 그 여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줄에 있는 데는 며칠이면 완성할 수 있어요? 12일에 완성할 수 있죠. 그럼 12일 만에 넘겨줘도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14일 만에 넘겨주는 거니까 2일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직원이 저 휴가 좀 쓸게요. 그러면 이틀의 휴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임계 경로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어때요? 실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정확하게 넘겨줘야 14일 만에 되고 한치도 늦어지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날짜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임계 경로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유 기간이 없어요. 직원들이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게 CPM에 있어서 임계 경로가 됩니다. 자, 임계 경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정을 이제 우리가 일정 구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WBS, 하나는 PERT, CPM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이런 일정 계획을 순서를 잡을 때 자,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를 추정을 해야 된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분할을 해라. 각 작업과 작업 간의 연결 간의 상호 의존도. A가 끝난 다음에 B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상호 의존되죠. 그래서 CPM으로 나타내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정에 대한 계획을 뒤에 나올 거예요. 간트 차트로 나타내라. 이런 일정 계획을 짜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트 차트가 나왔죠. 간트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간트 차트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좀 회사나 그런 데 가보면 벽에 딱 칠판이 딱 붙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 있죠. A라는 업무는 며칠 동안 완료를 해야 돼요. 이런 일정표가 이제 벽에 붙어 있는 회사들이 간혹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간트 차트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간트다라는 것은 또 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창안을 한 거죠. 창안한 관리 도표다라는 겁니다. 작업에 대한 계획, 작업에 대한 실적, 작업에 대한 진도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 축에다는 이제 시간의 흐름, 며칠 걸려요. 1, 2, 3, 4 이렇게 시간에 대한 흐름을 부르고 다른 축에다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페인트칠 해야 돼요, 바닥 깔아야 돼요, 뭐 이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세로 축에다 기술을 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막대 도표로 표시를 한다. 자, 막대로 표시한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한 축에다는 시간의 흐름, 다른 한 축에다는 작업들을 이제 표시를 한다 그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과업, 그 다음에 뭐가 지체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선 차트라고도 한다라는 거,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정표, 작업에 대한 일정, 작업 기간, 산출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업 단계가 되죠. 작업 단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업에 대한 일정.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정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이제 산출물이 된다 그거죠. 결과 뭐가 나와야 돼요? 산출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수평막대. 여기는 뭐를 나타낸다? 뭐를 나타낸다? 기간이다 그거죠. 날짜. 1, 2, 3, 4 이게 이제 기간,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었죠? 네. 자, 이렇게 간트 차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간트 차트는 여러분이 한 축에다, 가로축에다가 뭐를 나타내는지, 수평막대는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막대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까? 업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차트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핵심적인 업무하고 하위 업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계층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작업의 순위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뭐가 우선적인가라는 거. 그래서 일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죠. 자, 조사 분석은 하루가 걸리고요. 기획 작성은 이틀이 걸리고요. 그런 일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가로축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시간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활동을 명시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축, 있죠? 작업에 대한 일정, 이정표,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단계, 무슨 작업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트 차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일정을 계획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